한양의 겨울밤은 차갑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성벽을 넘어와 좁은 골목마다 서린 한기를 흩뿌리고 있네요. 당신은 지금 그 차가운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발밑에서 사각거리는 마른 눈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 멀리 경복궁의 육중한 그림자가 보이나요?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곳은 화려한 궁궐의 정전이 아닙니다. 권력의 단내가 나고 동시에 사람의 핏물 냄새가 진동하는 어느 어두운 뒤양일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한 여인의 그림자를 뒤쫓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난정. 누군가는 그녀를 꽃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녀를 독이라 불렀지요. 아치게, 저기 담벼락 너머로 은밀하게 타오르는 등불 하나가 보이시나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세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엄격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라는 굴레는 죽어서야 벗을 수 있는 무거운 쇠사슬과 같았지요. 난정은 그 사슬을 가장 밑바닥에서 차고 태어났습니다. 노비의 피를 이어받은 그녀가 바라본 세상은 온통 회색빛 장벽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달랐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 눈 좀 봐. 보통 내기가 아니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차갑게 웃었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견고한 세상을 무너뜨리려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스스로 독을 품은 꽃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난정의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향초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네요. 난정은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찍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정교한지 숨을 죽이고 보게 됩니다. 그녀가 노리는 대상은 윤원형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문정왕후의 동생이지요. 아, 어머나, 저 귀한 분이 어찌 이런 곳에. 난정은 이미 그가 자신에게 빠져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욕망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지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요. 윤원형의 눈에 비친 난정은 그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 정말 나리께서 저를 지켜주실 건가요? 난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명주실처럼 윤원형의 귀를 감쌉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목소리 뒤에는 서슬 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난정의 미소 뒤에 감춰진 거대한 소용돌이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녀는 윤원형의 집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기가 스며드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그곳에는 이미 안주인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라 불리던 어질고 현숙한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난정에게 그녀는 제거해야 할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종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안채에서는 원인 모를 한기가 돕니다. 난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려 죽여야지. 그녀는 김씨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틈을 노렸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경 부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조선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이라니,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인데 왜 바꾸지 못하겠어? 당신은 이제 난정의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약사발을 보게 됩니다. 김씨 부인에게 전해질 보약이라고들 말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담겨 있습니다.
난정은 직접 약을 다렸습니다. 부채질 한 번 한 번에 자신의 원한과 야망을 담았겠지요. 아이고, 부인, 몸이 많이 상하셨네요. 이 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난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게 빛납니다. 김씨 부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약을 받아 마십니다. 독은 몸속으로 퍼져나가고 부인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사그라듭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소름 끼치는 공포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허무함인가요? 부인이 숨을 거두던 날, 한양에는 유난히 큰 눈이 내렸습니다.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듯 세상이 하얗게 변했지요. 하지만 눈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난정의 승리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비어버린 안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노비 출신의 여인이 정실 부인의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 높은 곳, 궁궐의 담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난정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생겼습니다. 바로 조선의 실권자 문정왕후였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갈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 문정왕후는 난정을 자신의 손발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네 같은 인재가 내 곁에 있어 다행이군. 왕후의 칭찬은 난정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난정은 궁궐 안팎의 정보를 수집하고 왕후의 앞길을 가로막는 정적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까요?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대부들의 통곡 소리가 밤마다 닷골 벽을 타고 흐릅니다. 난정은 이제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상권을 장악하고 전국의 토지를 긁어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땅을 뺏겼지만 난정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쌓여만 갔습니다. 진짜 이 세상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못할 게 없구나. 그녀는 백성들의 원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가마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렸지만 그들의 손등에는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증오와 공포가 한양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난정은 그 공포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할수록 자신의 존재가 더 커진다고 믿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난정이 주최한 화려한 연회장에 서 있습니다. 진귀한 음식들이 넘쳐나고 악공들의 연주가 흥겹게 울려 퍼집니다. 난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아부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의 은덕이 하하와 같습니다. 아첨꾼들의 말에 난정은 도도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저기 구석을 보세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혼령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파멸의 징조일까요? 화려한 등불 아래 난정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군요. 난정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성벽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왕실의 법도까지 뒤흔들며 자신의 자식들을 양반의 반열에 올리려 했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선비들은 붓을 들어 그녀의 악행을 기록했고 백성들은 거리에서 이름 없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독한 꽃이 피었네. 피로 물든 꽃이 피었네. 노래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난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폭주하는 전차와 같았지요.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사람은 흔히 발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난정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이 밟고 올라온 시신들이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
그 시신들이 내뿜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더 밝은 빛, 더 강한 힘만이 보였으니까요. 당신은 이제 이 화려한 연회장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춤사위는 기괴한 몸짓으로 변하고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뀝니다. 난정이 마시는 향기로운 술은 희생자들의 눈물로 변해버립니다. 이야,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요? 난정의 내면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방에서 혼자 깨어날 때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오직 이해관계로만 얽힌 차가운 세상. 그녀가 쌓아 올린 것은 화려한 궁전이었지만 그 안은 차가운 얼음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감옥 안에서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폭풍 앞에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은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끽, 끽, 낡은 수레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는 소리 말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연회장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이제 당신은 정적이 내려앉은 궁궐의 뒷마당을 걷게 됩니다. 방금까지 들렸던 아공들의 피리 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헤치며 서걱거리는 소리만 들려오네요. 난정은 이제 혼자입니다. 넓은 방에 홀로 앉아 타들어가는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싼 비단 도포는 여전히 매끄럽고 윤이 나지만 그 안의 마음은 조금씩 타버린 재처럼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녀의 곁에서 그 고요한 숨소리를 가만히 들어봅니다. 문득 난정은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응어울을 집어듭니다. 거울 속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당당한 여인의 모습이 비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눈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과 깊게 파인 그림자를요.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 자신이 처음 이 길을 선택했던 그날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때의 나는 무엇을 꿈꿨던 걸까? 난정은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곁에 있는 당신조차 놓칠 뻔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눈 밟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그녀의 곁을 지키는 어린 나인의 발소리일 겁니다. 난정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창밖을 봅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참으로 무심하고 고요합니다. 그 빛은 난정의 죄도, 공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공평하게 모든 것을 비출 뿐이지요. 난정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쥐고 흔들었던 그 작고 가느다란 손입니다. 그 손끝에는 아직도 권력의 무게가 남아있는 듯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머나, 벌써 달이 저렇게 높이 떴네. 난정은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거닙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립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같습니다. 죽어간 이들의 원망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그녀는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들 앞을 지나갑니다. 세상의 진귀한 보물들은 다 모아두었지만 정작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이 방이 오늘따라 유난히 넓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거대한 파도와 같다는 것을요. 파도가 높이 치솟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당당하지만 물러날 때는 그저 차가운 거품만 남길 뿐입니다. 난정은 그 거품 위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문정왕후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난정아, 너는 나의 분신이다.
왕후가 했던 그 말이 지금은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왕후의 권력이 약해지면 난정의 생명줄도 함께 끊어질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정은 창문을 조금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옵니다. 그 향기 속에 섞여 있는 매화 향기를 맡으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아이고, 향기가 참 좋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권력을 쥐었을 때의 탐욕스러운 웃음이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 한 인간의 소박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립니다. 식어버린 찬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난정은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렸지만 정작 자신을 가두는 더 큰 장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그녀의 힘을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그래,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지. 그녀는 씁쓸하게 되뇌입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작은 이슬이 촛불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당신은 이제 난정의 꿈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어린 소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노비의 딸로 태어나 흙바닥을 구르던 시절입니다. 그곳에는 권력도 독도 피냄새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햇볕과 이름 모를 들꽃들이 가득합니다. 어린 난정은 꽃 한 송이를 꺾어 머리에 꽂으며 웃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꿈속의 그녀는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짧기만 합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화려한 비단옷이 그녀의 몸을 칭칭 감싸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난정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찾아 마십니다. 꿀꺽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이 모래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의 민심은 이미 그녀를 등진 지 오래입니다. 문정 왕후의 기력은 쇠하고 조정에서는 그녀를 탄핵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정은 다시 거울을 봅니다. 이번에는 거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추한 욕망과 그 뒤에 숨겨진 가련한 영혼을 똑바로 마주합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녀는 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법도와 싸우고 결국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신은 그녀의 고독한 투쟁을 보며 연민을 느낍니다. 악인이라 불리는 자의 내면에도 이토록 시린 바람이 부는군요.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촛불은 점점 짧아집니다. 난정은 촛농이 떨어지는 모양을 가만히 관찰합니다. 뜨거운 눈물처럼 흘러내려 굳어버리는 촛농이 꼭 자신의 인생 같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타올랐으나 이제는 차갑게 굳어가는 운명 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소에 눕습니다. 이불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옆자리를 더듬어 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윤원형과의 사랑도 결국 권력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집이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자요, 난정. 당신은 그녀에게 나지막이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겠지만 잠결에 살짝 몸을 뒤척입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니 아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꿈에서는 부디 비단옷도 금비녀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당신은 빌어봅니다.
그저 사랑받고 사랑하며 소박한 저녁 한 끼에 행복해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녀의 방에서 살며시 발걸음을 뺍니다. 복도를 지나 마당으로 나오니 어느덧 새벽빛이 푸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나무십 끝에 맺혀 있습니다. 그 이슬 방울 속에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난정이 잠든 그 방도 이제는 고요합니다. 화려했던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아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밤은 깊고 세상은 이제 깊은 잠에 들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던 욕망의 눈동자들도 하나둘 감기고 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는 넘어가고 남겨진 이야기들은 바람을 타고 멀리 사라집니다. 당신도 이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의 소리가 당신을 포근한 잠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달빛은 여전히 조용히 대지를 적시며 흐르고 있네요.